봐봐. 정신 차려. 일단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3단원이 이렇게 3개인데 일단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얘를 내가 2개로 끊었어요. 3개로 나눠서 할까 하다가 이게 이제 3개로 끊으려면 3개로 끊을 수 있고 한 번에 가려면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경우의 수에서 하나를 끊고 순열 조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 얘는 교재는 아마 한 권이 될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버겁다 싶으면은 2번으로 쪼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한 번으로 끊어서 갈 거고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이 경우의 수가 시키는 거를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진짜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좀 기둥을 잘 박아 놓으셔야 돼서 오늘 내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 좀 잘 보세요. 문제 수는 적습니다. 풀 문제는 적어, 많진 않아.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에요. 이제 경우의 수도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세는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셀 거냐인 건데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은 수영도라고 하잖아. 가지치기로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내가 매번 하기가 귀찮고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다 보니 좀 이걸 편하게 가자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순열과 조합도 역시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가 딱 이거 3개를 배워요. 일단은. 그리고 혹시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문과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문과가 아니라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부터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는 순열과 조합들, 중복 순열이라든가 중복 조합, 원순열 이러면서 다른 종류의 순열 조합들을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 있으셔야 혹시나 내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경우의 수 어렵게 나오면 진짜 개어려워요. 좀 짜증난단 말이야. 좀 잘 듣고 준비를 하자인데 자 어찌됐건 그럼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언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너네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좋겠거든요. 자, 첫 번째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사용을 해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 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고양이랑 강아지랑 각각 뭐 애들을 키워 3마리 4마리씩 키우는데 여행을 갈 건데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한 명만 골라야 된대. 데리고 가려면. 그럼 여기서 나는 고양이를 고른다와 강아지를 고른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또는 내가 옷을 입는데 양복과 한복이 있어. 양복과 한복을 동시에 입으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복만 선택을 하거나 한복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동시에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곱의 법칙은 언제? 동시에 일어날 때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 이런 얘기야. 내가 옷을 입어. 오늘의 이제 데일리룩을 입자 해가지고 옷장을 열었어. 그러면 내가 윗도리를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3 곱하기 4를 할 거거든. 왜? 윗도리만 입고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있다라는 동시에랑 똑같은 뉘앙스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활용이야. 너네가 만약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케이스를 나눈다 또는 분류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는 거였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각각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였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시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뒤에 경우의 수가 이때는 같지 않을 때고요. 이때는 같을 때야. 어차피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결국은 수용도를 가지고 하나씩 세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 이런 얘기야. 내가 만약에 A, B, C, D, E 5개가 있는데 A, B, C, D, E 5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각 뭐 자리 배치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따라오는 걸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본 거야. PQR, 여기도 PQR, 여기도 PQR, 여기는 ST, 여기는 S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A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여기도 3가지고요. 여기도 3가지고요. 여기도 3가지거든. 뒤의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요걸 말하는 거야. 수형도를 그렸을 때 뒤에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똑같다면 얘들아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 이거 3가지니까 이걸 굳이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할 필요가 없어요. A, B, C가 총 3개인데 A에도 3가지, B에도 3가지, C에도 3가지니까 3 곱하기 각각 뒤에 따라오는 게 3가지라서 9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D랑 E에는 2가지씩 따라올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D랑 E는 각각 2가지씩 따라올 테니 2 곱하기 2는 4다라고 놓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내가 A에다가 5개네? 그럼 5개에서 각각 3개씩 곱해서 5 곱하기 3이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려면 무슨 상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냐면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냐 안 똑같냐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빡친 포인트인 거야. 이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어떻게? 그냥 수형도 쓰셔야 돼요. 이게 수형도를 써가지고 일일이 계산한다라는 게 나중 가면은 되게 좀 터부시 된다 그래야 되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베이스야. 기본이기 때문에 수형도를 써서 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훨씬 편한 경우가 있을 거라서 수형도 연습을 철저하게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100이면 99는 수형도 연습 안 해요. 시켜도 안 하고.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답은 돼. 풀기도 풀어. 근데 졸라 애매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연습을 좀 해 주셔야지 문제가 안 생길 거고. 자,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이래. 뒤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곱해도 되지만 같지 않다면 곱할 수 없다. 걔네들은 각각 잘라서 더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중간중간에 뒤의 경우의 수에 대한 체크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형도를 연습을 좀 할 텐데 제가 이거 세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조금 양이 많아요. 자, 일단 내가 상황을 문제 하나를 좀 갖다 놓고 볼게요. 이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드릴 텐데 뒷페이지에 보시면 써 있어요. 문자 A, B, C, D를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서 여기에 첫째 자리가 있고요. 한글로 쓰니까 빡세다. 첫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있고요. 네 번째 자리가 있고요. 다섯 번째 자리가 있대요.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어요. 이땐 A가 못 와요. 두 번째 자리에, 셋째 자리에는 A랑 B가 못 온대요. 다섯 번째 자리에는 A랑 E가 못 온대요. 자, 이렇게 조건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A, B, C, D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첫 번째.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면 수형도를 써서 그릴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는데 수형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자, 봐봐. 첫 번째 자리에는 A가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인 거야. 그럼 여기 B가 왔어.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요. B가 왔다 치면 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A, 여기 조건 깔리는 거 없어요? B 빼고 A, B, C, D, E에서 4가지가 올 수 있겠지. 잘 봐. 그 다음 여기에 A가 왔고 여기에 B가 왔어.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올 거냐? 남은 게 C, D인데 A 못 오고 B 못 오니까 여기에는 C도 올 수 있고요. D도 올 수 있고요. E도 올 수 있어요. 그치? 다시.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 야, 이 A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랑 C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는 같아, 달라?
생각 한번 해봐. 나열은 안 했어 아직. 나열은 안 했는데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 A 뒤에 C, D가 올 거거든. 그럼 C는 뒤에 뭐가 올지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C 뒤의 경우의 수는 A랑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판단은 달라요. 일단 왜 다르냐면 여기에 A가 왔고 여기에는 A랑 B가 못 와. 그럼 여기에 걸릴 게 지금 남아있는 C, D, E 중에는 없거든요. 이해되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C가 왔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A, D, E가 남아요. 그럼 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어? A 못 오죠. D 아니면 E밖에 못 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무지성으로 그냥 했더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것도 계산해?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몇 때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를 때려버리려면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C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에 C가 왔어. A, B, C 왔으니까 남아있는 거 D, E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니? 여기에 조건 걸려있지. 여기에 무조건 E밖에 못 오고요. 여기는 무조건 D밖에 못 와요. 이번엔 A, B, D면 C, E죠. 여기에 E가 못 오니까 여기 E, 여기 C밖에 못 와. 이렇게 각각 한 가지씩. E가 왔어. B, C, E야. A, D 남았는데 여기 A 못 오니까 여기는 D, 여기는 A겠지. 아,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는 각각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확신 없는 거지. 지금 보장 못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 다 계산해야죠. 다 세야지. 그런데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방금 얘랑 경우의 수가 달라요라는 거를 캐치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정도가 걸려있는 조건이 같냐 틀리냐를 보시란 얘기거든. 자, A는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와요. C는 아무데나 다 와도 돼. 부여되어 있는 조건이 달라. 당연히 경우의 수도 달라질 거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봤으니까 B, C, D, E도 한번 보자. 야, B랑 똑같은 조건을 갖는 애는 누구니? B랑 똑같은 조건을 갖는 애는 누굴까? 그걸 알면 우리가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겠지. 그냥 노가다로 계산한다 치더라도. B랑 동일한 조건을 갖는 건 E죠. 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자리까지 해서 B는 여기만 못 와. E는 어디만 못 와? 여기만 못 와. 아, 그러면 B랑 E랑은 부여되어 있는 조건이 같고요. 그 다음에 C랑 D랑은요. C 걸려있는 거 없고 D 걸려있는 거 없으니까 역시 C, D도 걸려있는 게 없겠네. 그치? 그럼 1차적으로 내가 얘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B나 E나 결과가 같을 거니까 B 하나 계산한 다음에 2배 해도 돼? 안 돼? 되지. 조건 똑같으니까. 줄면 안 돼, 얘들아. 조건 똑같으니까 2배 해도 된다고. 그러면 C랑 D도 둘 중에 하나만 해서 곱하기 2배 해버려도 되겠네. 왜? 부여된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일단 원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해서 더해주면 답이겠다. 지금 뭐 한 거야?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쓴 거야. 이거 이제 계속 쪼갤 거거든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냥 기본적인 수용도야. 자, 두 번째. 교재 순서대로 갈게요. 방금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B랑 E랑 아까 조건 똑같다라고 확인을 했잖아. 그럼 내가 B 구하고 E 구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자. B 아까 했었지. B 했고 하다가 말았잖아. 어차피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럼 기준은 요거는 아까 한 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자. 수영도 할 때 경우의 수를 셀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라고 써 있기는 한데 얘들아 요거를 순서를 바꿔도 수용도를 가지고 또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는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기본은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걸 기준으로 푸는 게 나아. 봐봐. 만약에 내가 이걸 이대로 푼다라고 치고 두 번째는 얘를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자리, 셋째 자리 다음에 다섯째 자리 다음에 그 다음 첫째 자리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랑 네 번째 자리를 구한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잘 봐. 여기 A 못 오고 여기 B 못 와요.
여기 A 못 오고 여기 E 못 와요. 내가 지금 왜 얘네들 먼저 하는지 알겠어? 순서 바꿔도 된다고. 왜? 조건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A가 못 와?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이었어? 아까 누구였었니? B, C, D, E 4개 올 수 있었지. 여기에 A 못 오고 B 못 오죠.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야? C, D, E 3개 올 수 있는 거 맞지? 졸면 안 돼, 리아나? 그럼 얘는 4가지고 얘는 3가지니까 경우의 수 줄죠. 가지가 하나 줄니까 당연히 세는 게 더 편해지겠지. 그럼 여기에는 또 조건이 안 깔려 있으니까 막 가지치기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조건 많은 거 순서대로 집어 넣었으니 이거를 할 때 훨씬 편해질 거다라는 얘기야. A 안 되고 B 안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C 아니면 D 아니면 E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아까 한 거 조금 써먹는다 치면 이 정도 센스도 괜찮지. 봐봐. C, D, E가 올 텐데 이 조건 여기 걸려 있죠. C랑 D는 조건 걸려 있는 거 없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2개로 분류가 되겠네. 어떻게? CD와 E로. CD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C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곱하기 2 해버리면 되지. 왜? 부여된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결국 몇 개로 줄어? 2개로 줄어버리는 거야. 얘 한 번 계산하고 얘 한 번 계산하고. 그럼 이제 C를 가지고 나열을 한다라고 치면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다 계산은 안 할 거고 여기 C가 왔어. A, B, D, E. 그럼 A 뭐다? E 뭐다? 그럼 D 아니면 E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 D가 왔어. 그러면은 C, D 왔으니까 A, B, E 남았어요. A 모두죠. 그럼 여기에는 B 아니면 E가 오겠지. 얘는 C, E니까 A, B, D 올 수 있죠. 그럼 B 아니면 D. 그럼 여기서도 보이면 좋아. 뭐야? 얘나 C, D, C, E니까 남아있는 게 A가 있어. 여기 A 낀겨 있잖아. 경우에서 똑같겠네. 부여되어 있는 조건 같겠네.가 체크가 되시면 좋다고. 졸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야 수영도 해봐 하고 넘어가도 돼요. 막말로. 이거 순열조합 경우의 수 한 타임이면 다 빼. 이거 좀 길게 보고 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한번 해봐. 세봐. 세보면 또 안 세본단 말이야 니네. 그리고 세라 그러면 또 하루 왼종일 걸려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C, D, B야. 그럼 남아있는 거 A, E죠. 여기서 좀 줄여도 되니? A, E가 올 수도 있고 E, A 올 수도 있지. 뒤에 조건 어차피 없잖아. 여기서 몇 가지야? 여기서 2가지. A, B 남아있는 뭐냐? A, E. A, E냐 E, A냐 2가지.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E, B인데 이것도 볼 필요 없지 않니 이제? 남아있는 거 A, B거든요? 아니지. A랑 D, A, D거든요. 여기는 A, D 남지. 뒤에 조건 없죠? 역시 2가지. 여기도 역시 2가지. 해서 여기서부터 쭉쭉 줄일 수 있지. 다 계산을 일일이 쓸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를 가지고 계산을 다 했어. 계산해보면은 이거 아니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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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니까 몇 가지야? 총 4가지야. 아니지. 맞죠. 4가지. 여기 4가지고 여기에 지금 D랑 얘랑 경우에서 똑같을 거니까 곱하기 2 해버리면 16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때로는 어떤 것도 괜찮냐면 기준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나서 문자를 집어넣는 중이잖아. 그치? 그럼 이번엔 거꾸로 문자를 기준으로 집어넣고 나서 자리를 배치하셔도 돼요. 그럼 문자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자라고 했더니 A는 자 정리 한번 해볼까? A는 못 오는 게 3군데야. B는 못 오는 게 1군데고요. E는 못 오는 게 1군데고요. 남아있는 C랑 D는 어디든 다 가도 돼. 자, A는 어디에 못 가냐면 1도 못 가고요. 3번째도 못 가고요. 5번째도 못 가요. B는요. 3번째를 못 가요. 그 다음에 E는요. 5번째를 못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 3, 5가 못 오니까 아까보다 경우의 수가 더 줄겠죠.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야? 1, 3, 5 못 오니까 2 아니면 4 오겠지. 그럼 여기에 2가 왔을 때 4가 왔을 때 뒤에 경우의 수 똑같나? 똑같죠. 왜? 야, 2 뒤에 올 수 있는 조건 4 뒤에 올 수 있는 조건 지금 2 걸려있는 게 없잖아요.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얘랑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해버리시면 되고, 아 그럼 나 얘만 구하면 되네. 2가 왔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1, 3, 4, 5야. 근데 여기 4 맞지? 그럼 1 아니면 4 아니면 5겠죠. 여기 1 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이제 3, 4, 5인데 여기 5 왔으니까 3, 4. 여기 4야. 그럼 2, 4니까 1, 3, 5 남았는데 5 못 오니까 1, 3. 2, 5야. 그러면 1, 3, 4니까 여기는 1, 3, 4 다 돼. 그럼 여기서도 뭐야? 얘랑 뒤의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부여되어 있는 조건이 똑같으니까 얘도 하나만 계산해서 2배 해도 되긴 하겠지. 이렇게가 동일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1, 2, 3 왔어요. 여기 4, 5 아무거나 상관없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4, 5, 5, 4 두 가지 있잖아. 여기도 1, 2, 4니까 3, 5 남았는데 3, 5나 5, 3이나 상관없거든.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얘도 몇 가지일까? 네 가지겠지.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네 가지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가지냐면 8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5, 1, 3, 4 계산하는 거. 지금 수영도가 보이셔야 돼. 점점 줄고 있는 게 일일이 노가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금방 한단 말이야. 다시 2, 5, 1. 그럼 누구야? 3, 4 남았죠. 그럼 여기 3, 4 아무거나 와도 되지. 두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내가 지금 계산을 다 하지는 않을 건데 이 계산은 제가 열심히 해놨어요. 책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책에 보시면 네모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게 동일 조건이야. 두 가지로 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거를 내가 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줄까? 그대로 갔나? 2, 1, 4, 3, 4, 4, 5 두 가지. 그치? 그래서 1, 4 했고 그 다음에 5 따로 해서 1, 3, 4 썼고 여기도 두 가지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얘 지금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교재 표시를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 얘들아 1, 4에 이렇게 네모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3, 4에도 네모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 5에도 여기도 뒤에 있는 것도 네모 표시를 이렇게 했어. 이 두 가지는 잠깐 지울게. 여기도 이렇게 네모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 3, 4도 네모 표시를 했고요. 뒤에 2, 3이 올 텐데 그것도 네모 표시를 했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이 숙달이 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랑 경우에서 똑같아. 두 가지. 곱하기 깔고 가는 거야. 그 다음 얘랑도 경우에서 똑같아. 두 가지. 3이나 4나. 3일 때, 4일 때 두 가지. 그 다음 여기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거 아까 몇 가지씩이었어? 두 가지씩이었죠. 아까 우리 1, 2, 3이라고 하면 4, 5가 오냐, 5, 4가 오냐 두 가지 있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러면 지금 1, 4인 경우랑 1, 4인 경우는 이렇게 끝이 난 거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8가지. 그 다음에 1, 3, 4 각각 여기 뒤에 아까 몇 가지씩 있었지? 두 가지씩 있었거든. 2, 5, 1이 왔다 치면 뒤에 조건 없으니까 남은 거 두 개가 3, 4인데 3, 4가 오냐 4, 3이 오냐 똑같잖아. 그럼 요거 각각 세 개가 뒤에 두 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주면 6가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 14가지. 뭐가? 2일 때만. 2일 때가 14가지. 그럼 4일 때도 몇 가지? 14가지겠지. 이거 답은 얼마인 거야? 28가지. 해서 계속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네 번째. 이거 반복 연습해야 돼. 이거 듣기만 하면 나중에 안 해보면 까먹어. 꼭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수영도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부디. 이거 다 지우면 안 되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럼 이거 수영도로밖에 못 푸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A 불과 A, B 불과 A, E 불과. 자, 이거를 수영도 말고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문제 지금 이해는 돼. 문제 상황 준 상황이 뭐였었어? 5개의 자리가 있고 5개의 문자 A, B, C, D를 나열을 할 텐데 A는 여기 못 오고요. 여기 못 오고요. 여기 못 와요. B는 여기 못 오고 E는 여기 못 와요. 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뭘로도 풀 수 있냐면 포함 배제, 포제. 포제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었죠. 포제의 원리가 뭐였었어? 2개짜리는 A 합집합 B는요. A랑 B랑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짜리 A 합 B 합 C는 3개 더하고 교집합 3개 빼고 3개짜리 교집합 하나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였지. 기억나? 이거 어차피 좀 이따 쓸 수도 있으니까 적어놓자. 자, 얘가 3개짜리 포즈였어. 포함 배제. 자, 이거를 쓸 건데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 내가 X라는 집합을 A가 셋째 자리에 오는 사건을 그 경우의 수를 X라는 집합이라고 할게. 그 경우의 수라고 하고 Y라는 사건은요. 2가 5째 자리에 가는 거. 자, 그러면 A는 여기랑 못 가니까 A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디밖에 없냐면 2번째 자리랑 4번째 자리만 갈 수 있어요. A는. 그럼 A가 2번째 자리랑 4번째 자리에 갔다라고 치자고.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2가지 괜찮지? 자, A가 간 건 이제 확정됐어. A가 여기 어딘가 갔어. 2번째 자리에 왔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여기에 가지 않고 Y가 여기에 가지 않은 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X가 셋째 자리에 가는 사건이 X야. 그럼 X가 가지 않고면 X가 가지 않고 X가 아닌이잖아요. 그럼 여집합이지. 그리고 Y는 2가 5번째 자리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가지 않고 가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럼 Y에다가 여집합을 붙이면 얘가 내가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A는 같다라고 치고 A까지 같이 가기엔 좀 버거우니까 A는 같다라고 치고 간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X 합집합 Y의 전체 여집합이죠. 드모르가 아니네? 그러면 얘는 전체에서 X 합집합 Y를 뺀 거죠. 그러면 얘는 합집합 Y는 얘잖아. 그럼 전체에서 X랑 Y를 더한 거에다가 X랑 Y의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거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X가 여집합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뭐냐면 A가 이거 B죠. B지. 미안해. B가 셋째 자리에 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자, A는 봐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리가 있어. A가 여기 왔다 칠게.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한 거야. A가 여기 왔다 치자. 그러면 B는 여기에 가야 돼. 왜? B가 여기에 간 경우였으니까. B는 이 자리에 갔어? 그럼 남아있는 C, D, E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죠. C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D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개 중에 하나 갔을 거니까 남은 거 2가지. E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 이거 우리 팩토리얼 기억나시면 뭐 3팩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몰라도 풀 수 있어. 그럼 여기에는 얘가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Y도 똑같이 셀 수 있겠지. 그럼 X 교집합 Y는 뭘까? B는 셋째에 가고 E는 5째에 간 거. U는 뭘까? A가 여기 어딘가에 갔다라고 쳤을 때 그때 U는 전체잖아. 그러니까 A는 이미 박아놓고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B, C, D, E가 이거 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자리에 그 경우의 수 오겠지.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안 쓰고 있어. 왜 안 쓰게? 시켜보려고.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면 돼? 28이 나오면 돼. 그치?
빨리 갔다. 요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해됐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저거 각각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응? 틀려 있어. 일단 잘 들어봐. 이게 웃긴 게 생각보다 문제가 이거 몰라도 잘 풀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준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조금씩 문제가 생길 거거든. 이제 그거를 대비한 거라서 너무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 구했어? 자, 얘 몇이야? 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왜? 2는 여기 갔어. 확정. 상황을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B, C, D, E가 1, 3, 4, 5에 가는 경우의 수. B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여기 4, 3, 2, 1이죠. X가 갈 수 있는 거 아까 3, 2, 1이었지. Y가 갈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똑같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였죠? 2가 여기에 왔다 쳐. 2가 여기에 왔다 쳐. A님이 여기 와 있을 거고. 그럼 남아있는 B, C, D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야. 그럼 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C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D가 갈 수 있는 거 1가지.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여기도 6이죠. 그 다음 얘는 X 교집합 Y. B는 여기에 가고요. E는 여기에 가고요. 남아있는 C, D가 둘 중에 하나한테 가는 거. 그럼 C, D냐, D, C냐 2가지니까 여기는 2가지. 그래서 얘가 지금 24고요. 얘가 6, 6, 2예요. 그러면 빼기 12에다가 더하기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몇이야? 빼기 빼기구나. 66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2에. 뭘 이상하다? 24에. 아닌데? 6, 6, 2, 12, 14. 14. 맞아요. 곱하기 2배를 안 했구나. 마지막에 해서 이제 곱하기 2배 해주시면은 28. 자, 포제로 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따가 연습 문제 한번 더 풀어볼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가지 상황들이야.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보세요.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셔야 좀 체화가 될 거라서. 없네. 어차피 지금 승현이 안 왔으니까 내가 후딱 가지고 올게. 잠깐만. 약수의 개수부터 합시다. 약수의 개수부터.
자, 일단 이거 약수의 개수는 총합이랑 총곱이랑 세 개를 다 물어볼 수가 있어서 알고는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가셔야 되는 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에요. 요거는 2학년 때 증명이 되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확통이 경우의 수가 이제 1학년 내용으로 내려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3이 아니지? 고2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이었었다 보니까 이게 요거를 쓰는 게 편해. 그래서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다라는 거는 일단 잡고 가자고. 예를 들어 2의 영승은 1이에요. 또는 뭐 3의 영승은 1이야. 뭐 100의 영승도 당연히 1이겠지. 자, 그냥 일단 알고 가는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는 나중에 하시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라는 걸 깔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24에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인수들을 갖고 있나를 보시면, 얘가 3, 8에 24잖아요. 그럼 3 하나랑 2 3개를 갖고 있을 거거든. 그럼 내가 얘네들의 약수를 한번 써보면, 우리 1, 옛날에 아마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1, 24, 22, 3, 8, 4, 6 해서 이렇게 약수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총 몇 개야 지금? 8개죠.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1은 2도 없고 3도 없는 애들이에요. 2는 2가 하나 있고 3이 없는 애들이고요. 3은 2가 없고요. 3이 하나 있는 애들. 4는 2 2개에 3 없는 애. 8은 2 3개에 3 없는 애. 12는 2 2개에 3 하나 있는 애. 24는 2가 3개에 3이 하나 있는 애들. 그럼 이거 결국 뭐야? 2가 3 먼저 할까? 3이 빵개거나 3이 한개거나. 3이 빵개라면 2는 빵개일 수도 있고요. 2는 한개일 수도 있고요. 2는 2개일 수도 있는데 2는 3개일 수도 있죠. 왜? 2가 총 3개 있으니까. 그럼 이거 우리 곱의 법칙 적용되겠죠? 2가지에 4가지니까.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책으로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다가 1씩 더해서 2 곱하기 4예요. 그럼 걔가 몇이야? 8개가 되는 거야 라고 쓰는 거거든. 자, 이해가 되시면 응용 문제도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나 6의 배수를, 약수 중에서 6의 배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얘가 왜 2가 되는 거였어? 3은 한개가 있으니까 3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 수도 있고 3을 안 가지고 숫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취할 수 있는 액션의 경우의 수가 2가지. 2는 3개가 있으니까 2를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2개, 3개, 4개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4가지. 자,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총합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가 3개 있으니까 0승부터 3승까지 쭉 다 더하시고요. 3의 0승, 3의 1승까지 써서 다 더하세요. 이거를 계산하시면 그게 총합이에요. 왜? 전개해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죠. 얘네들 각각이 뭐야? 약수들이 되는 거겠네. 예를 들어서 3 3개, 2 3개, 3 0개야. 8 곱하기 1이니까 8이라는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다 전개하면 곱하기 한 게 지금 다 더하기로 이렇게 묶일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결과가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약수의 총곱은,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내가 아까 일부러 초딩 때인가 뭐 옛날에 배웠던 걸로 약수를 쭉 써놨거든요. 2개 곱하면 24고, 2개 곱하면 24고, 2개 곱하면 24고, 2개 곱하면 24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24가 몇 개 있는 거야? 총 약수가 8개인데 2개씩 묶어서 세트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에다가 반땡을 해주신 거만큼 제곱을 하시면 돼요. 약수의 개수 8개니까는 얘는 4겠죠. 24의 4승이 모든 약수의 총 곱이 된다. 24, 24, 24, 24 해서 총 곱은 얘로 구해 주시면 되는데, 공식을 뭐 따로 외울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란순열.
교란 순열은 이제 뭐 완전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를 채점을 해. 초딩 때인가 뭐 중딩 때인가 학원에서 시험지 채점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옆에 짝꿍이랑 바꿔가지고 채점하라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자기가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채점을 하는 그 경우의 수, 또는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 뭐 그런 거 있지. 내 게 아닌 다른 사람들 거를 서로가 각자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들 거를 가지고 뭔가 쓰거나 채점을 하거나 그런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교란순열이거든요. 그럼 요게 일단 현재 과정에서는 그냥 수영도로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식 유도가 되기는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싶고요. 일단 기본은 암기야. 왜? 매번 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야. A랑 B가 있어. 라지 A랑 라지 B가 있어. 얘네가 서로가 서로 거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돼. 얘 시험지는 소문자 A고 얘 시험지는 소문자 B라고 하자. 그럼 되는 거 뭐밖에 없니? BA밖에 없죠.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2개짜리 교란순열은 한 가지예요. 그럼 3개짜리 교란순열은? 얘는 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니? B 아니면 C밖에 없죠. 그럼 얘가 A 거는 안 되니까 B 아니면 C밖에 없고, B라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A, C. 그럼 여기에 C가 오면, 아니 A가 오면 C가 자기 걸 채점해 버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C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C, 여기는 C 했고, A, B니까 A, B 이렇게 오겠지. 3개짜리 몇 가지? 2가지. 4개짜리는 마찬가지로 B, C, D까지 있죠. B, C, D라고 쳐봐. 그러면 일단 우리 아까 수영도 해서 연습 좀 했으니까 B나 C나 D나 부여되어 있는 조건은 어떨까? 다 동일하죠. 각자 자기 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나 그냥 얘만 구해서 곱하기 3 하면 되네. 그럼 B가 왔다 치자. 그럼 A나 C나 E가 왔다 쳐. 그럼 여기 A가 왔어. 그럼 A, B니까 C, D 남았죠. 여기는 D, 여기는 C. B, C면 A, D 남았죠. 여기 D, 여기 A. B이면 A, C 남았죠. 여기 A, 여기 C. 해서 이거 3가지네. 여기도 몇 가지?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3개짜리 교란순열은 그래서 몇 가지야? 9가지예요. 3 곱하기 3에서. 그럼 4개짜리 교란순열은 몇 가지일까? 44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4개짜리 교란순열 정도까지는 외워 놓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로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매번 계산을 하고 있기가 힘드니 이 정도까지는 외워놓자가 되는 거고, 이것도 내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법은 알려는 드릴 텐데, 이거 교란순열 외워서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는데 상황이 조건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냥 수영도 써서 세는 게 더 빠릅니다. 그것도 이제 알고는 계시고, 이따 문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기. 얘가 좀 빡쳐요. 그냥 뭐 기본적인 걸로 나오면 사실 문제가 크게 안 돼요. 나오는 게 뭐 뻔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상황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순위도 정해줄 거야. 어떻게 해보고 애매하다 싶으면 2번째 방법 쓰시고, 그랬는데도 애매하다 싶으면 빠르게 수영도 써가지고 일일이 다 세시는 게 빨라요. 자, 그래서 이 색칠하기는 일단 이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면, 내가 5개를 갖다 놨나? A, B, C, D.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5개의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떤 걸 먼저 칠하시는 게 낫냐면, 첫 번째는 닿는 영역이 많은 거 기준, 2번째는 알파벳 기준이에요.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로 가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만 편하냐 안 편하냐, 실수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야. 자, 제일 많이 닿아 있는 게 지금 B죠. B가 하나, 둘, 3개 닿아 있으니까 B 기준으로 색칠을 해보자. 잘 봐봐. 이거 그리고 헷갈리면 상황을 확정을 지어가면서 하세요. 내가 B,
A, C, D, E 순서대로 색칠을 할게. 그럼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빨주, 노초, 파 5가지라고 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그 중에 하나인 빨간색을 색칠했다 치자.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빨강색, 인접한 건 같은 색으로 못 칠해. 인접한 건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야. 빨간색 칠했으면은 주, 노, 초, 파 4개 중에 하나죠. 4가지. 그럼 여기에 주황이 왔다 치자. 그럼 빨주니까 C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빨주를 뺀 3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3가지면은 뭐 노를 칠했다고 칠까? 빨주, 노 칠했어 지금. 그 다음에 D를 칠하고 싶어. D는 B랑 C를 제외한 주노를 뺀 빨, 초파. 빨초파. 그럼 여기 뒤에 칠할 수 있는 거 빨초파 몇 가지? 3가지. 자, 일단 한번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빨초파니까 뭐 칠했다 칠까? 빨강 칠했다 칠까? 그럼 여기 빨강을 칠했어. 그럼 빨노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자, 이렇게 풀면 일단 틀리죠. 이렇게 풀면 틀려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갔거든. 이게 지금 기억이 나는 애들은 당연히 틀렸지가 될 거고요. 이게 안 나는 애들은 이게 왜 틀렸지 싶을 수도 있거든. 자, 이거 일단 왜 틀렸을까? 라고 하면 문제가 여기서 생겼을 거야. 볼래? 우리가 곱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빨주노가 왔어. 예를 들어 빨주노가 왔어. 그 다음 뒤에 빨강이 왔어. 빨강이 애초에 올 수가 없구나. 이거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아니겠네. 잠깐만. 여기 수정을 좀 하자. 빨강이 못 와요? 그럼 빨노니까 주초파. 숫자로 할 걸. 주초파. 그럼 주황이 왔다 치고. 자, 그럼 여기서 어찌됐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거든. 여기에서 무슨 색깔을 칠하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 그거를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 때 체크를 하기가 조금 귀찮아.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뭐 누구든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A랑 D가 있어. 그럼 A랑 D랑 같은 색깔일 때와 A랑 D가 다른 색깔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셔야지 답이 제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뻔한 케이스거든. 이 문제가 나오면 아마 안 틀릴 거예요. 왜? 그냥 보자마자 나눠서 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비슷한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 뭐 4개짜리, 5개짜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A, B, C, D가 있다 쳐봐. 그럼 여기에서 A, C랑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거든. 그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뒤에 게 달라져. 이게 좀 개수가 적으니까 얘로 갈게. 봐봐. A, B, C, D인데 내가 여기에 1번을 칠했고 2번을 칠했고 3번을 칠했고 빨강으로 하자. 빨강을 칠했어. 4가지. B에는 주황을 칠했어. 3가지. 그럼 여기에 빨강이랑 여기에 주황을 칠한 상황에서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주황을 뺀 빨노초죠.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게 빨노초인데 곱하기 3를 할 거지. 아까처럼 푼다 치면. 그럼 빨강이 왔다 칩시다. C에 빨강이 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빨강을 뺀 3가지예요. 노랑이 왔다 쳐볼까? 여기에 노랑이 왔다 치면 빨강, 노랑을 뺀 2가지예요. 여기도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네 둘이 부여되어 있는 조건의 정도가 다르니까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랑 뭐 얘든 상관없어. AC가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각각 푸셔야 되는 상황.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제대로 된 걸로 풀어본다라고 치면 AD가 같은 색일 때랑 AD가 다른 색일 때 한번 봐봐. AD가 같은 색이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죠. 빨강. 빨강을 칠했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죠.
그 다음에 빨강, 주황 칠했으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빨주를 뺀 세 가지죠.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따라 갈 거니까 A랑 똑같은 색을 칠하는 거니까 한 가지죠.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E에 칠하는 건 여기 두 개에 칠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세 가지겠지. 자, 이번엔 A랑 D랑 다른 색일 때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죠. B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죠. C에 칠할 수 있는 거 빨주를 뺀 3가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건 빨주, 노를 칠했다 치면 주, 노를 제외한 누구도 빼야 돼? 빨강도 빼야 돼. 다른 색깔일 때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돼. 보이지? 경우에서 달라지고 있는 거.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얘네 둘을 뺀 나머지 3가지. 해서 이렇게 2개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언제? 얘네들이 같은 색깔이 될 수 있을 때랑 같은 색깔이 될 수 없을 때로 나눠서 푸시는 거. 자,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 안 헷갈리면 뭐 다행이고. 근데 헷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냐면 그냥 분류를 일일이 해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분류를 한다라는 게, 자, A랑 D랑 같은 색일 수 있죠. 그리고 B랑 C랑 같은 색일 수도 있지. A랑 E랑 같은 색일 수도 있지. 너무 많다. 상황을 좀 줄일까? 좀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상황을 좀 줄여서 가줄게. 내가 이 상황에 대한 건 교재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아까처럼 좀 쉬운 걸로 먼저 가보자. A, B, C, D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같은 색깔일 수 있는 게 A랑 C랑 같은 색일 수 있죠. 그러면은 A, C를 같은 색으로 치고 B랑 D는 다른 색으로 치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잡는 거. 또는 어떨 수도 있을까? B,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A 하나, C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4가지 색깔을 칠한다 라고 해봐. 그럼 A,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이때는 우리 이제 했으니까 짬밥이 좀 있으니까 보이지 않냐? 조건 똑같잖아 어차피. 이거랑 경우에서 어떻겠어? 똑같겠죠. 곱하기 2배 하시면 답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쉽게 갔으니까 그럼 조금 어렵게. 아까 그건 너무 많은데. 다섯 개짜리 뒤에 문제 있고. 이거 5개짜리를 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는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기만 해봐. 자, 여기 A, B, C, D, E가 있다 쳐. 여기다 내가 5개의 색깔을 칠할 거야. 자, 그러면 A랑 같은 색깔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냐면 A, C, A, D 있죠. 자, A, C 같은 색깔일 때, A, D 같은 색깔일 때. 그럼 A, C가 같은 색깔이라고 치면 B, E랑도 같은 색깔일 수 있고요. 또는 B, D랑도 같은 색깔일 수도 있죠. 이해됐어? A, C 같은 색깔인데 얘네들이 같은 색깔, 같은 색깔, 같은 색깔, 다른 색깔일 수도 있고 빨, 주, 노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 케이스인 거야. A, C, B, D, E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치는 거지. 총 3개의 영역으로 합쳐버린 거야. 자, 마찬가지로 또 A, D일 때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죠. 남아있는 게 C, 여기는 D, 아니다. B. 그래서 이렇게 또 3덩어리. 그 다음 또 어떨 수도 있을까? A, C가 한 덩어리인데 B랑 E랑 D가 다 다른 색깔일 수도 있죠. 왜? 5개의 색깔을 칠한다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쪼개주고. 그럼 얘도 또 쪼개주고 얘도 또 쪼개주고 얘도 또 쪼개지겠네. 그걸 다 쪼개지면 지금 개수가 좀 많아지겠죠. 자,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다 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가지야?
5개의 색을 칠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가 되겠지. 하나씩 쫓아가시면 돼요. 얘의 색 칠하는 경우 수 몇 가지? 5가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그럼 빨, 주. 그럼 여기 이제 2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러면은 빨, 주, 노 칠했어. 그럼 노 했을 때 얘 칠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아니지, 3가지구나.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면 돼요. 이거 지금 내가 색깔 많이 나가지고 케이스가 좀 많거든. 뒤에 문제는 좀 줄일 거야. 색깔 3개로 줄이면 더 줄어요.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일일이 쓰신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1순위는 뭐야?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얘랑 같은 색일 때, 얘랑 다른 색일 때 나눠서 푸시는 게 1순위고, 꼬인다 싶으면 이걸로 검토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는 케이스 분류가 적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생각 없이 예제 만들어가지고 케이스가 지금 이거 말고도 각각 더 나오거든요. 좀 많아. 그럼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 때 하려면 좀 힘들어요.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마다 케바케가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있을까? 진짜 수영도 A, B, C, D 표시하신 다음에 인접한 건 서로 다른 색깔이어야 되지? 여기에 빨간색, 그 다음에 주노초파, 주황색 해가지고 수영도 써서 푸는 거. 이것도 방법이야. 이거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수영도 써야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색칠하기는 일단 총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수영도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일 거고, 나머지 2개는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전 하나 남았지.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는 그냥 완전 기본 문제인데 그냥 하나 정도 좀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서,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의 수를,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할 때 일단 의미는 이래. 지불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500원을 내는데 600원을 내는데 500원짜리 하나랑 그다음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와 100원짜리 6개를 내는 거를 같은 방법으로 치겠다? 다른 방법으로 치겠다? 다른 방법으로 치겠다야. 지불하는 방법이니까. 동전 2개랑 동전 6개라는 건 다른 방법인 거잖아. 근데 지불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같은 경우의 수로 세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얘도 600원이고 어차피 얘도 600원이니까. 그럼 얘가 상황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가 1개가 있고요.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5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 500원 2개 있으니까 다 낼 수도 있고 하나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3가지지. 경우의 수지. 이거 소형도 안 그려도 되죠. 얘는 5가지겠죠. 얘는 4가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걔가 지불 방법의 수야. 그럼 지불 금액의 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얘가 아마 5개로 줄 거야.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얘가 5개면 봐봐. 100원 5개랑 500원 1개랑은 같은 경우지. 지불하는 금액을 따지는 거니까. 500원 하나랑 100원 5개는 같은 경우니까 이때는 뭘 해주시면 되냐면 500원을 100원짜리로 쪼개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1000원이니까 100원 10개랑 여기 5개니까 총 100원이 15개 있고 50원이 3개가 있으니까 50원이 3개가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하나 해서 4가지 되겠죠. 안 내는 것부터 다 내는 것까지. 거기다가 빼기 1을 해주시면 되죠. 아까도 마찬가지고. 왜? 빼기 1은 뭐야? 안 내는 거. 아무것도 안 내는 거. 걔는 지불을 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얘가 만약에 4개잖아. 100원짜리가 4개면 쪼개야 될까 안 될까? (100원짜리) 4개면 쪼개셔야 돼요. 100원짜리 4개도 쪼개야 돼. 100원짜리 4개면은 이거를 총 몇 개로 바꿔서
14개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15 곱하기 4 빼기 1. 왜 얘는 4개밖에 없는데 쪼개야 돼요? 라고 하면 뭘 보시면 되냐면 500원이랑 100원 가지고 낼 수 있는 돈들을 세보면 돼. 봐봐. 100원짜리 4개랑 500원짜리 1개가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돈들을 다 나열을 해보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가능하죠. 100원짜리 4개니까. 500원 가능하죠. 600원 되고 700원 되고 800원 되죠. 3개 1개. 4개 1개 900원 되죠. 그지? 그럼 900원까지 다 되네. 근데 만약에 100원이 3개가 있고 500원이 1개가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 다 3개로 줄 거거든. 안 헷갈리게. 자, 3개라고 하면 얘는 100원 가능, 200원 가능, 300원 가능인데 400원 못 만들어요. 500원 만들 수 있죠. 600원 되고 700원 되고 800원 되는데 900원 못 만들죠. 이해돼? 얘는 지금 구간이 빈 게 생기는데 얘는 빈 게 안 생겨요. 다 안 생기고 그냥 빠짐없이 다 채워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쪼개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자고. 조심은 하시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일단은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경우의 수는 내용이 이게 거의 끝이기는 해요. 이제 순혈조합이랑 섞이면서 어려워지거든요. 자, 지금 일단 오늘 한 내용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문제 풀 테니까 잠깐 쉬세요.